자, 시사건건 마지막 이야기는 게임 이야기네요. 화제의 게임이죠. 네. TFT. 롤토체스 팀 전략 게임인가요? 네. 네. 팀파이트 택틱스. 택틱스. 네. 파렌드 택틱스 이후로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한 게임이 있나? 이 얘기를 준비를 했어요. 자, 이 게임은 흔히 우리가 롤토체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타 유즈맵이었죠. 네, 오토체스라는 그 유즈맵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으면서 그렇죠. 도타를 가지고 20기가짜리 에뮬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계속 지지부진했어요. 뭔가 왜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불만이 많았었던 게 네. 그냥 눌러서 편하게 매칭을 했으면 좋겠는데 디스코드 방을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 뭔가 옛날 해가지고 맞춰야 되고 카오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그게 또 사이트로 만들어져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해야 되는데 열심히 만들었더니 방 터지고 네. 자기 막 신분 세탁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네. 게임이 시작됐는데 그러면은 얘가 내 MMR 다 빨아먹는 애가 네. 생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불만이 많았었는데 네. 어느 순간 갑자기 LOL에서 내부 게임을 딱 지원해버리고 만들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그러면은 LOL을 그냥 다 깔려 있으니까 나는 그렇죠. LOL 그래서 롤토체스 차스님 하겠다.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지금 TFT를 그쵸.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제가 코딩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네. 밥 먹으면서 한 판만 해야지 하다가 계속 하게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되는데 지금 초밥집에서 초밥을 고르고 네. 앉았으니 그래서 잘 만들긴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일단 요게 많은 사람들이 오토체스를 베꼈다. 네. 근데 오토체스도 베낀 게임이고요. 그렇죠. 이 원류는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포켓몬 디펜스인가? 네, 포켓몬 네. 디펜스가 네. 워크래프트 3 유즈맵이 원류다. 원조는 포켓몬 네. 디펜스부터 네. 출발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타도 도타 2도 사실은 도타 올스타를 그대로 이식을 한 거고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도 도타를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이 캐릭터만 바꿔가지고 한 거고 도타 같은 경우는 캐릭터들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토체스보다 롤토체스가 더 네. 허들이 낮죠. 캐릭터에 대한 네. 이해도 일단 네. 기본 IP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IP에 네. 대한 이해도가 접근성도 좋고 네. 그 도타는 매칭이 너무 빨아들이잖아. 좋아요. 네. 매칭이 너무 좋잖아. 네. 도타 공방에서 하면은 너무 티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조금만 하고 나면은 네. 그 공방에서 뛰기 싫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은 그냥 롤토체스는 그냥 눌러서 그렇죠. 바로 일반 그냥 게임, 랭킹 게임 랭킹.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님티. 그래서 저는 네. 골드 2인데 골드 2 저기 지금 플레 4까지 하시. 플레 4 저는 지금 브론즈 1 아직 아, 그래? 몇판 못해서 그런데 지금 너무 판만 많이 하면은 쉽게 올라가는. 아 지금 배치 구조라서. 구간이라서 그래요. 네. 좀 있으면 점수 떨어져요. 아니 네. 뭐 소풍이랑 풍월량이 플래티넘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아 근데 인정하기 싫지만 나름 현실이에요. 지금 플레가 1.5%좀 되더라고요. 플레 아, 그래요? 1.5%좀 돼요. 어. 아직까지 그 위로 많이 안 쏠려서. 그렇게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고. 근데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소풍이 플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1등을 하거나 2등을 하면 굉장히 점수를 점수 많이 줘요. 올라가요. 네. 점수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4등씩만 하면은 그래도 몇 점씩 한 7점 뭐 4등만 해도 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아이언 배치 받으니까는 네, 저도 아이언부터 아이언 시작했어요. 시작해가지고 브론즈 몇 이렇게 했는데 몇 판 안 이겼는데 브론즈 1까지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 게임이 굉장히 좋은 게임이에요. 두뇌 회전에 굉장히 우리 세대의 고스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해보니까 지금 그 패 나오는 거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고요. 패 어느 정도 하는 걸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돈 쓰는 게 직관적으로 저희 볼 수 있잖아요. 코인 보면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가 나와 네. 있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실력의 요소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생각보다 실력이 들어갈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피지컬이에요, 이게 피지컬도 의외로. 쩔어요. 피지컬을 쩔어야 돼. 이게 피가 10 남았을 때 리롤을 겁나 돌리면서 있는 걸 눈으로 다 찾아내면서 그걸 배치받아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는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피지컬은 첫 번째 회전 초밥입니다. 아 첫 번째 회전 초밥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회전 초밥이 정말 중요하고 첫 번째 점은 뭘 좋아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곡궁입니다. 아 팀만 보고 지금은 무조건 곡궁이에요. 무조건 네. 곡궁을 항상 가는데 고연포를 무조건 뽑아야 된다. 네, 고연포를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근데 네. 지금 제가 그 몇 판 시작하면서 정말 저는 랭크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전 없이 랭크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누가 거기 안에서 요리사석에서 춤추고 있어. 네. 가끔씩 버그로, 버그나서 네, 맞아요. 거기서 뛰어가요. 와 저거 미친 거 아니냐.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로딩 속도가 조금 느리면 내가 템본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딩 속도 느리면 딴 애들은 이미 거기가 이제 캐릭터들이 컴퓨터 사양도 필요하고 컴퓨터 사양도 필요해. 뛰어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프레임 차이로 곡공을 놓칠 때가 정말 빡쳐요. 그럼 그 멘탈이 터져서 그 후속 게임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장비, 레이턴시, 그래픽 카드 모든 게 완벽하게 존재해야지 할 수 있는 게임이다. 와 LOL보다 더 사양을 그렇죠. 타는구나. 그리고 더 극한의 피지컬. 한 프레임 차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 저는 지금 현재 메타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그 사기인 게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코의 이제 드레이븐이랑 하나는 또 사코의 아칼리 그리고 3코의 볼리베어. 네. 무슨 소리면 그냥 볼리베어 키왕짱이죠. 볼리베어 키왕짱. 근데 다들 볼리베어만 하면은 그건 눈치 생각보다 잘 봐야 돼. 예. 그건 눈치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저는 요 세 개 중에 볼리베어 2성 아니면 4성 아칼리 아니면 4성 드레이븐이 나오면은 그쪽 덱으로 약간 컨셉을 잡아가요. 그 전까지는 좀 이제 2코 우선 그러니까 2성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중간에 역시 이제 경제학도라 아니 이자 저는 플레이를 오토체스를 했으니까 저는 오토체스를 했으니까 대충 어떻게 흘러갈지 느낌이 오는데 그때 덱 컨셉을 딱 잡아가지고 바로 그 자기가 원하는 덱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가면은 유연성 그러니까 맞아요. 그 빌드를 내가 처음부터 난 무조건 싸움꾼 덱을 할 거야 볼배를 할 거야라고 하면은 중간에 만약에 한 두세 명이 같이 세네 명이 볼배를 하기 시작하면 같이 망하거든요. 그래도 한 번 갔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네. 중간에 돌리면 내가 죽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하는 게 저는 그 기준이 거기에요. 그 아칼리가 나오면 산인자 덱을 난 가겠다. 산인자 뭐 6암살까지는 좀 힘든 것 같고 산인 3암살 3원소 덱으로 덱이 아니고 6암살 둘 중에 하나를 쳐다보면서 가는 거고 드레이븐이 나오면 이제 그 제국 그 악마 그쪽을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볼리베어가 나오면 이제 싸움꾼 덱으로 가는 거죠. 싸움꾼 덱 중에서는 이제 레오나가 나오면은 수호자 덱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그 다른 게 나오면 그 브랜드가 나오면 원소 상황에 덱. 맞춰가는 스타일이고 네. 저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나도 볼리베어 너도 볼리베어잖아요. 처음에 걔를 봤을 때 죽여야 돼. 그래야 제가 볼리베어를 팔아. 처음에 그래서 무조건 템은 무조건 빠방하게 볼리베어 다 넣어놓고 저 볼리베어 나 저 볼리베어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파는 거예요. 치킨 게임이에요. 치킨 게임. 지금 제일 좋은 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그냥. 사실은 뭐 롤토체스 이야기인데 지금 계속 밸런스와 공략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뭐냐면은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상관없어요. 저 네. 오토체스를 되게 그 열심히 했었는데 패치가 결국 이 밸런스가 약간 고스톱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많이 맞춰져 가지고 전략마다 그게 좀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오토체스도 그런데 약간 그 패치 한 번에 따라서 그 메타가 확확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한번 그 메타가 바뀐 다음에는 또 메타를 적응하는 시간이 있고 또 적응되면 또 몇 가지 또 적패덱들이 나오고 또 바뀌면 그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지겨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벽한 밸런싱이 불가능한 구조라서 그렇죠. 이거는 밸런싱 자체가 너무 어려운 세팅이에요. 그래서 밸런싱을 하는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너와 나의 심리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 1등은 운빨이고 4등은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 정확한 건데 4등을 보고 가는데 처음에는 공허 싸움꾼이 인기가 없어요. 저는 공허 싸움꾼을 무조건 갔어요. 초반에 너무 세서 공허 3개랑 싸움꾼 2개 맞히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렇죠. 공허 싸움꾼인데 요즘에 싸움꾼이 인기가 많으니까 싸움이 잘 안 맞춰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초반에 안정적으로 4등을 하기 위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 어차피 결국은 드레이븐 템 많으면 이겨요. 근데 이게 4등을 목표로 가면 안 돼요. 드레이븐 아니에요. 드레이븐 아니면 바루스 정찰대에서 바루스가 템 빵빵하게 차면 그냥 화살 땡기면 다 죽이거든요. 이래서 티어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홀스, 브론즈 3. 이게 그러니까 결국 덱을 이제 막 처음부터 어떤 덱을 쫓아가려고 해봐야
운빨 없으면 에이 이번 판 망했다. 운이 없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별로 나는 이 게임을 잘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4등을 목표로 하다 보면 운이 잘 풀리면 1등도 할 수 있고 안 풀려도 4등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네. 이제 게임 공략 말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제가 TFT를 하면서 제일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e스포츠화가 가능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 e스포츠화는 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전장이 4군데예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떨어지기 전까지 4군데였는데 이게 배틀그라운드가 망한 거랑 비슷해요. 배틀그라운드가 처음에 이제 사선이 쪼여올 때까지 동시자발적인 교전이 여기저기서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디를 잡아줘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응원하는 팀의 영상이 전체 게임 영상에서 몇 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중계니까 공평하게 성향이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스스톤은 반대로 1대1이니까 그거를 계속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나마 스트리머 이상으로 이제 대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장점인 것 같고 근데 TFT는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시점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내 판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는 그 중계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오토체스나 롤토체스 둘 다 TFT 둘 다 쇼트트랙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처음부터 막 치고 달려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쇼트트랙이 기록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눈치 싸움하면서 체력을 비축을 하다가 누구 한 명이 달려나가기 시작을 할 때 거기에 같이 달려가느냐 아니면은 그 좀 더 쟤네들을 이제 하느냐 그런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하다가 누군가 돈을 풀기 시작할 때가 있고 덱을 막 맞춰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쟤한테 맞으면 트럭으로 치이는 그거 있잖아요. 한두 명한테 맞으면 덜 아픈데 쟤가 너무 세가지고 한 6명 살아남아가지고 맞으면 20씩 달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시작하면 다른 애들도 살기 위해서 점점 이제 돈을 굴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점점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럴 텐데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더라고요. 빨라질 템포가 거예요. 빨라지죠. 네. 결국은 중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중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나하나 전장에 대해서 신경 쓰고 누가 나가는 거에 신경 쓴다기보다는 초반에 약간 잡담? 그리고 이제 요즘엔 뭐 이렇게 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어떤 한 선수가 돈을 막 쓰기 시작하면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아, 저 선수가 달리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하면서 근데 결국 막판 가면 1대1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좀 그 긴장감을 터트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중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카드가 몇 장 남았는지의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필요해요. 지금 기물 카드가 총 몇 장이 남아 있고 거기서 얼마나 돌아가는지가 좀 정보가 있어야지 좀 중계가 될 것 제가 같다는 생각이 e스포츠화에 대한 예언을 그러면 하나 하겠습니다. 들어요. 뭐 네, 제가 예언을 하나 배틀그라운드처럼 될 겁니다. 롤토체스. 잘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돼요. 인기 스트리머들 중심으로. 근데 인기 스트리머라고 해도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가 인기 스트리머들이 계속해서 롤토체스나 오토체스의 선수로 계속해서 활약을 해줄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배틀그라운드가 사실 인기 스트리머 중심으로 대회가 굉장히 시청률이 잘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대회에서 성적이 그만해주고 빡세게 하는 것들에서 뒤로 점점 물러나면서 시청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운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절대 강자가 없어요. 그러면 리그를 하드캐리하는 스타 플레이어가 잘 안 나옵니다. 구조상. 맞아요. 그러면 리그에 인정합니다. 대한 관심도는 네. 점점 떨어지고 내가 저거 보는지 그냥 내가 한 게임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지금도 PC방 점유율이 매우 높아요. 근데 e스포츠의 시청률은 매우 낮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하나 좀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클라이언트에서 얼마나 그 관전 모드를 잘 꾸며줄 거냐에 중요하죠. 좀 네.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스타 플레이어. 근데 그렇죠. 결국은 진짜 그 카드 카운팅 시스템이 돼 있고 그것까지 고려해서 승률이 팡팡 나오는 그 선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선수가 좀 뭔가 메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절대 아예 강자가 없구나. e스포츠는 초반에는 있어야 돼요. 하긴 또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초반에는 아마 스트리머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스스톤에 썼던 스트리머든 유명한 인기 스트리머들이 빠르게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롤토체스나 오토체스나 이거를 막 플레이를 하면서 티어를 막 올리고 초청전 같은 데도 그런 스트리머들 위주로 불러서 해요.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애니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대회에서 자꾸 져.
그리고 이것만 겁나 하는 애들끼리 막 많이 모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방송을 안 하고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얘네들 중에도 절대 강자가 잘 없어. 그러니까 얘도 이겼다, 얘도 이겼다, 얘도 이겼다 하면 그냥 얘네 플레이 보느니 내가 스트리머 걸 보든지 내 거를 네, 볼래. 그렇죠. 내 거, 이렇게 내가 되면서 상금이 굉장히 큰 대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계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초반에 굉장히 루즈한 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그러면 초반부터 관심도 있으려면 선수들이 다 관심이 있어야지 돼요. 얘네가 지금 초반에 템 뭐 나왔는지 그거부터 울고 2개짜리 나왔는데 뭐 잡았을 때 아이템이 나오냐 안 나오고 이제 동전이 나오냐 뭐 곡궁이 나오면 막 이런 것들부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그 게임성이 있다는 게 이 장르가 게임성이 있다는 게 증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르를 어떻게 이제 잘 중계나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게임을 만들 수 있느냐가 어쩌면은 좀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그 방향이 아닌가. 저는 모든 게임이 e스포츠화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e스포츠가 생각보다 시청률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배틀그라운드가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배틀가 엄청 잘 돼요. 모바일도 엄청 잘 되고 PC방 점유율도 되게 높아요. 근데 e스포츠를 모든 게임이 꼭 다 성공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잘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서 롤토체스의 e스포츠를 너무 목매달 필요가 있나? 초반에 사람들이 좋아하면 하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면 뭐 그냥 줄이면 되고 아마추어 대회나 이렇게 하고 이게 참여형 대회로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은 네, 규모의 네. 막 예를 들어 PC방 대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라이엇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서 맞아. 전국 PC방 대회 그냥 아마추어끼리 어차피 운빨 게임인데 나가볼까? 뭐 이러면서 이런 참여형으로는 진입 장벽이 좀 낮긴 그렇죠. 예, 참여형으로는 굉장히 흥할 수 있어요. 근데 크게 해서 막 무대 엄청 해서 관객들이 막 몇천 명이 보고 몇만 명이 보고 이런 대회로는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굳이 목매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우아할 요소가 딱히 없긴 한 없죠. 것 같아요. 우아하는 게 삼성 3개 뜨면 와 우와. 개뽀로 터졌네 이러지. 아니면은 잘 찾았네. 이게 e스포츠냐 뭐. 근데 오토체스 같은 경우는 그건 있었어요. 그 벤치에서 빼놨다가 그러니까 리롤을 할 때 한 번에 착착착 빼놓은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걸 막 돌려가지고 산 다음에 빼놓은 것 중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골라가지고 막 하면서 하는 그 피지컬을 보는 맛도 조금 있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와 저게 되네. 근데 롤토체스는 그게 안 돼요. 그 벤치에 있던 거를 잠깐 빼놨다가 그게 아예 그냥 숫자로 막아버려가지고 그 지금 7명이면 8명, 9명, 10명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운적인 요소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이 오토체스를 하다가 롤토체스를 해보면은 약간 그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했을 때는 롤 하다가 히오스 하던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더 덜 해도 되는 좀 더 편한 그런 느낌인데 뭔가 그 짜임새나 그 맛은 없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카오스 하던 사람이 롤 하는 거 보면은 고급 레스토랑 이야기예요 지금. 고급 레스토랑. 우리 PGR의 자랑스러운 고급 레스토랑 그 암사자가 있죠. 하지만 그 하다 보니 히오스의 맛을 알게 된 것처럼 그렇죠. 그 롤토체스 돌리다 보니 맛이 있더라. 재밌어. 네, 그리고 이게 이런 사람이 랭크가 됐습니다. 너무 지원이 잘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하나 네. 있고. 네. 근데 이게 이 장르가 다시 본류로 돌아가서 피카츄 IP로 포켓몬 IP로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일본 불매합시다. 피카츄도 잠깐만 불매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성은 피카츄고 네. 이성은 라이츄 50만 볼트. 그렇죠. 100만 볼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하면 사실 포켓몬 디펜스가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지는 진화도 거였잖아요. 예, 있고. 진화 시스템을 활용한 이런 게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사실은 억지로 막 끼워 넣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게임들이 유즈맵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임 장르가 그러니까 대중적인 게임 장르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디펜스 얘기만 들었지 해본 거는 뭐 이번이 이런 장르를 해본 게 처음인데.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그 포켓몬 진화하는 과정이 이렇게 모아서 피카츄가 뭐 라이츄가 되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지는 네.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든 게임을 네. 자기네 IP에다가 우겨 넣은 거지 사실. 네. 네. 참 사람들이 참 그 게임이 또 다른 게임이 나올 수 있을까? 다른 장르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도 상상도 못한 그런 게임들이 나오는 게 리포지드가 나오면 새로운 장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유즈맵 때문에. 네. 유즈맵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맵 에디터에서
새로운 장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엇이 저는 좀 아쉬운 게 계속 그렇지만 그 유즈맵을 라이엇에서는 제공을 안 하잖아요. 좀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라이엇 전략인 것 같아요. 빨리 더 깔쌈하게 내보내서 저는 유즈맵을 그거보다 흡수하면. 그 클라이언트의 맵 에디터를 제공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건 그냥 뭐 맵 하나인데. 맵 에디터가 사실 워크래프트 3의 맵 에디터는 너무 사기였어요. CD 안에 맵 에디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간리자드죠, 진짜. 참. 그 블리자드가 요즘에는 뭘 하고 있나. 네. 리포지도 만들고 있겠죠. 제가 산다고 했던 주식들은 다 떨어지고 리플도 300원 됐던데 진짜 똥풀 됐더라고. 게다가 트럼프가 막아가지고 망하고. 봐. 자, 어쨌든 롤토체스 TFT가 지금 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e스포츠화 얘기도 조금 나눠봤고 이게 또 뭐 표절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봤고 저 뭐 아재들이 즐기기에 딱이에요. 그 롤의 피로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 롤은 한 게임 하고 나면 머리가 아픈데 진짜 막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데 네. 이거는 뭐 그런 스트레스는 좀 덜하죠. 저는 그 게임 중에 요즘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스타나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면 온전히 100% 내 책임이잖아요. 하지만 롤은 저도 남 탓을 할 수 남 탓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혼자 하면서도 운 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사람의 남 그- 탓, 내 탓의 적정선이야 이게. 네, 맞아요. 딱 적정선이야. 그거를 좀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다음에 나올 게임 장르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그것도 맞아요. 들더라고요. 운 요소가 많은 게 네. 생명이 길어요. 반드시 나쁜 게 아닌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이 깁니다. 이게 피로감이 덜해. 스타크래프트가 하다가 스타크래프트 2가 진짜 극한의 스트레스를 좀 적게 만들어 게임을. 스타 1은 일반 맵에서 그냥 뭐 헌터 이런 걸 해도 전적이 쌓여요. 이렇게 뭐 초보 이영호도 초보 맵 만들고 기다리잖아요. 아 그래요? 막 이런 컨텐츠가 있어요. 이영호도 그래요? 일반 맵 들어가면은 가서 초보판에 들어가가지고 막 엄청 잘하는 애들끼리 막 이런 거 지금도 다 초보래. 근데 거의 인천 당구 수준. 스타2는 그게 없었어요. 네. 유즈맵으로 만든 애들끼리 붙고 그게 전적이 안 쌓이니까 레더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 탓할 수 없는 자기 실력이 딱 찍힙니다. 그렇죠. 미치죠. 이게 연승을 하면 연패 구간을 꼭 만들어요. 원래 자기 실력을 그대로 보는 게 굉장히 괴로워요. 네. 뭐든지 게임뿐만이 아니라. 근데 워스리 같은 경우는 레더를 하다가 빡치면 야 카오스 난판하든지 디펜스라든지 실수가 있는데 스타2도 유즈맵이 있었는데 그게 카오스 워스리처럼 편하게 잘 구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한의 스트레스 받고 접어요. 아 나는 도저히 내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그 딱 접게 되는데 운빨 게임은 나 때문에 진 게 아니거든. 아이씨, 아니 다음에 운 안 좋아. 그러니까, 운이 안 좋았네. 그러니까 에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아이템 조합을 다 몰라요. 뭐뭐 합치면 뭐가 되는지를 아예 한 몇 개밖에 몰라. 꼭 요즘에 뭐 사기라는 것만 알고 한 5개만 알고 나머지 다 모르거든요. 저도 근데도 1등해요. 그럼 뭐 운빨로 1등하는 거지 그게 뭐. 브론즈라 1등하는 걸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1등하고 2등하고 많이 해요. 불편. 실력 게임론자거든요. TFT 실력론자거든요. TFT는 실력 요소가 85% 정도 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사장님이 그 TFT를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면은 네. 금방 따라잡힐 수도 있어요. 그 게임 판수 자체가 그렇죠. 약간 탈인간급이라서 아니야. 그래도 벽이 있을 거야. 그 벽을 만나는 사장님의 순간을 벽이 저는 있을 한번 거야. 보죠. 그 벽을 언제 만날지. PC방에서도 보면 핸드폰으로 그 족보 같은 거 띄워놓고 네. 이렇게 막 하세요. 아 저렇게 해야지 사실 더 빨리 실력이 늘 텐데 근데 너무 귀찮은 거 그거 막 이렇게 뭐 옆에다 띄워놓고 뭐 하는 거가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스트레스 덜 받으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드레이븐 뜨면은 사제국 덱 하자. 그리고 이제 아칼리 뜨면은 산인자를 기반으로 하자. 산인자 기반에 다른 거를 이제 좀 조합 보고 섞어 나가는 거고. 그 볼리베어 뜨면은 사싸움꾼 하고 섞어 가자. 그게 전 3개예요. TFT는 운 3, 기 6, 장비 1.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다. 잘 모르겠는데. 장비 한 프레임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초반에 곡궁이 무조건이다. 초반에 그 한 프레임 차이로 곡궁을 먹냐 못 먹냐에 따라서 그 향후 두세 게임에 영향을 줘요. 아, 저는 뭐 굳이 뭐 아 그리고 그거 그 지금 TFT 보니까 지금 빨리 상대편 돌리다 보면 카드 카운팅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아, 예. 카드 카운팅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경험이 더 쌓이면 이 확률을 대충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카드 나올 카운팅 거 판수가 많아지면 이게 클릭해서 지금 제가 뭐 어디 뭘 가고 있고 몇 개를 지금 뽑아놓고 이런 것들이 뭐 카운팅까지는 안 되더라도 대충 감이 오는 순간이 네. 올 것도 같긴 해. 네. 그 처음에 그 오토체스 초반에는 사람들이 계속 카운팅하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초반 덱을 뭐 가는지 보고 네. 그 중간에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내 길을 한번 정해놓은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는 게 네, 노빠꾸 그렇죠. 그때부터는 얘보다 빨리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롤이나 그렇게 빨라지는 이유가 어쨌든 나는 정한 타이밍이 딱 왔는데 얘가 먼저 돌려가지고 다 찾아버렸으면 나는 나중에 이제 없는 중에서 확률이 더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확률 근데 게임이 뭐 각자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팀이 있네. 저는 처음에 렉사이 나오면 무조건 고릅니다. 네. 공허 싸움꾼. 아 공허 싸움 렉사이 렉사이 공허 싸움꾼이라 초반에 공허랑 싸움꾼 공허 3개 싸움꾼 둘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걸로 초반 연승 코인 좀 타다가 이게 계속 나오면 싸움꾼으로 가고 안 나오면 뭘로 갈아탈지를 타이밍을 그때부터 재는 거죠. 언제 한번 합시다. 저희 셋이 들어가서 해도 되겠네요. 해도 한번 되죠. 이렇게 합시다. 해도 되죠. 예. 한 3-4번 한 다음에 그래도 지고 나면 운빨 운빨. 게임 이런 거. 지면 그 다음 주 주제 혼자 다 준비해 오기. 1000개 다 준비해 오기. 이게 몇 명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랭은 3명 세 명? 네 4명인가 3명 네 4명 명?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꽤 것 같아요. 많아요. 꽤 많아요. 같이 5명. 불러서 할 수 있나요? 일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롤토체스 요즘에 재밌습니다. 저도 재밌게 하고 있고 한 판 한 판 그냥 부담 없이 그리고 지더라도 빡쳐서 다음 판 이게 이렇게 안 하게 되고 네. 예. 잠깐 쉬었다가 또 생각나면 한 판 하게 되고 그리고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이게 협곡에서 랭게임을 할 때는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안 하면 민폐가 되잖아요. 맞아요. 하다가 부담 없이 그냥 항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여기 내가 조금 열심히 안 하면 모두가 행복해. 나머지 7명이 모두가 그러니까 행복해. 다 행복해 하니까 내가 아니, 그냥 나가면 그만이잖아. 안 하도. 여기서 진짜 인간성을 느끼는 게 네. 롤 하면 처음에 리시 안 오는 애도 있고 아, 그렇죠. 반번 있잖아요. 흡연충도 첫, 짜증나지. 첫 회전 초밥이 없는 사람 봤습니까? 와, 그러니까. 첫 회전 초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모두 다 앞에서 비비고 있어.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흡연충은 없어. 없어. 올토체스에 회전 초밥 흡연치가 어딨어. 버텨야 되는데. 내 회전 초밥인데. 그러니까. 저는 몇 번 튕겨가지고 그냥 튕기면은 근데 또 웃긴 게 롤 같은 경우 튕기면 어씨 민폐네 하면서 막 가가지고 막 접속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튕기면 에이씨 안해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닫아놓고 역시 롤토체스에는 흡연충은 없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사건건 이야기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가 후딱 갔는데 너무 더워요. 예. 네. 너무 더워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너무 더워서 열대야까지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네. 또 이럴 때 또 냉방병 걸리고 감기 걸린 사람들 있어. 또 제가 안 덥다고 하니까 또 더워졌어요. 말을 하질 말아야겠어. 너무 자꾸 더워서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 다들 유의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도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